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분양형 호텔 완전 정복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아니면은 이 내용이 뉴스와 각종 매체에서 많이 다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이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분양 호텔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만 대략적으로 5만 명이 넘고 금액으로는 5조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엄청나게 큰 금액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어디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형 호텔이 어떻게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많은 제보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동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보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제는 누구 좋으라고 만들었을까라는 내용이고 핵심 요약 내용으로는 첫 번째 분양형 호텔이 만들어진 이유, 두 번째 선분양 후 시공인 이유, 세 번째는 재테크 3원칙으로 살펴본 투자 상품별 특징, 네 번째는 분양형 호텔 투자 분석입니다. 첫 번째 분양형 호텔은 왜 무엇을 위해 만들었을까?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양자, 두 번째 시행사, 세 번째 시공사, 네 번째 위탁운용사, 다섯 번째 정부입니다. 정답은 수분양자를 제외한 시공사, 시행사, 위탁운용사, 정부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약간 수정을 해보면 무엇을 위해 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로 정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분양 호텔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취하였는가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큰 이익을 위해서는 큰 위험 부담이, 적은 이익을 위해서는 적은 위험 부담을 가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분양형 호텔 사업은 처음부터 이런 원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기에 정부와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믿고 호텔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이 부분은 수분양자에게 해당됩니다.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은 시행사, 시공사, 위탁운용사, 정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다음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분양형 호텔을 선시공을 하고 후 분양을 했다면 라는 전제로 이 부분을 판단을 해보면 정답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없어서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 분양이 아니라 선 분양을 하고 후 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돈이 없는 시행사나 시공사 누구나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양형 호텔의 시행이나 시공에 참여한 업체의 대부분은 매우 영세한 업체였다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했다는 부분 또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은 벌써부터 잉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분양자의 분양 자금 유입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실한 사업 시행사나 시공사는 자체 능력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렵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위기를 극복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형 호텔 건립에 나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본력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고, 시행사, 시공사, 위탁 운용사, 정부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을 꿈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정부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었는가라는 부분과 기본적으로 시행사, 시공사, 위탁 운용사가 하나로 묶어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만들 동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투자 상품의 특징과 재테크 3원칙이라는 부분을 미리 생각했던 수분양자라면 절대로 분양 호텔을 낙찰받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내용이지만 만약에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 또한 꼭 염두에 두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한다면 예금, 증권, 부동산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금은 전형적인 저위험과 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매우 이 부분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안정성과 황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가 있고, 또한 은행이 혹시 위험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익성입니다. 매우 낮은 수익성 때문에 예금에 대해서 매우 불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위험, 고수익으로 가거나 중위험, 중수익으로 가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고수익, 고위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증권으로 갈 것이고, 중위험, 중수익으로 가는 사람들은 부동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불패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증권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경향을 띠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젊은 층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증권을 살펴본다면 장점으로는 수익성과 황금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증권에 해당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증권에는 수익성과 황금성이 있다라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안정성뿐만 아니라 황금성, 수익성까지 모두 다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증권은 수익성과 황금성이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장점으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여기서 황금성은 부동산을 완전히 처분했을 때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돈을 온전히 다 빼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황금성이 되어 있고, 내가 투자한 돈에서
얼마 정도의 이익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수익성과 안정적인 측면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중위험과 중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적합한 내용이면서 또한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분양형 호텔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유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큰 방향성이고 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형 호텔을 투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라면 분양형 호텔을 투자를 하고 나서 이 호텔이 정말 나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과 그리고 나중에 이 호텔을 팔고 나갈 수 있는 황금성이 어떤가, 전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분양형 호텔은 선시공 후 분양이 아니라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호텔이 지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분양형 호텔을 짓고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 이 회사들이 과연 재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끝까지 분양형 호텔을 완성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분양형 호텔이 어떻게 운영돼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 부분이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측정이 불가하다는 부분입니다. 황금성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는 단점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양형 호텔은 이 황금성 부분에서 일반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이 부분을 혼자서 팔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 부분은 매우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 안정성과 수익성, 황금성을 다 판단을 해 보았을 때 처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투자 부적합이라는 판정하에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투자한 어떠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부적합이나 투자 적합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이후에 이 부분까지도 다시 어떻게 하면은 치유를 하고 이 부분이 투자 부적합이 아니라 투자 적합이며 좋은 투자 대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영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